오늘장 개장 앞두고 있으면 실적을 내놓은 업체들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주들의 실적 발표가 좀 대거 집중되어 있는데요. 컴투스, 개인빌 실적 나왔습니다. 컴투스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이 1,659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는 63.9% 정도 증가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당초에 컨센서스 영업이익 기준으로 1,625억 원이었으니까요. 약간은 좀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어서 개인빌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32억 원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71.5% 정도 감소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안랩도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 현재 구간대 이 허주식 해설위원 그리고 멜시종금증권의 양태준 대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 위원님,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부분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채권 가격은 좀 강세이고요. 주식은 좀 글로벌하게 좀 약세로 어제 마감됐습니다. 특히 이제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그리스, 스페인, 좀 피그스하고요. 일본 제외하면 대부분 다 같은 궤적으로 지금 금리 흐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글로벌하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은행주가 어제 뉴욕장에 좀 많이 빠졌는데요. 금융주가 지금 금리 부분 연결해서 같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식 약세, 채권 강세 이 흐름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이어질지를 일단 좀 보시면서 해야 되겠고요. 테크니컬한 포인트로는 국내 증시는 약간 숨고르기를 할 것 같고요. 여전히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들하고요. 또 장중에 있을 중국의 서비스업 설문지수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약간은 좀 부담되는 내용들이 많네요. 양 대리님은 좀 어떠세요? 우선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이 상당히 어렵다. 물론 단기적인 대응이 지금 시장에서는 맞는 전략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접근하기는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우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 가스에 대한 부분, 화학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2분기 때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좀 접근하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지금 자산 운용사에서는 이제부터 이제 낙폭이 큰 이런 정유라든지 원유 관련 업종들을 이제 대거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중장기 관점으로 포트의 일부는 좀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방송이 짧게 잡자 이런 얘기들만 계속 듣다가 또 중장기적인 관점의 조언을 들으니까 약간은 좀 신선하네요. 그럼 현재 양시장 출발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는 0.78% 정도 하락하면서 1891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00선 이탈하면서 다소 부진한 출발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680선에 아슬아슬합니다. 전거래를 대비 0.51% 뒷걸음질 681선 부근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입니다. 허 의원님, 유가증권 시장 분위기부터 알려주시죠. 네, 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았던 쪽들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이 다 이제 그 제약주나 지카 바이러스 테마성 종목군들이 양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권이었었는데요. 미국에서 성관계를 통해서 또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됐다는 얘기 나왔는데 일단 감염자가 나왔다는 얘기 나왔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진원생명과학이 어제 거래 대금 1등이었었는데요. 오늘 한 2% 정도 반격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오리엔트 바이오가 한 3% 상승, 그리고 명문제약이 한 5.3% 정도 상승권에서 나올 것 같고요. 코스닥이긴 합니다만 또 유니데스가 한 6% 정도 상승 효과가 들어옵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이게 1,000억 정도 원래 이제 그 과징금 부과해서 나왔는데 어제 이게 이제 납부 명령 직권 취소가 나왔다고 그래요, 공정위에서요. 그래서 1,000억이 그냥 꽁돈이 생기게 됐습니다. 농심한테는 좋은 재료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시세 흐름은 강보합 정도 나와 있고요. 현대는 현정은 회장이 드디어 다 사재 출연하고 증권 매각하고 이렇게 냈는데 어제랑 재료는 유사합니다. 근데 좀 밀렸던 부분이 있는데 상선이 한 4% 올라 있고요. 현대증권도 조금 강세권에서 일단 출발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는 한진해운이 한 5% 정도 상승권에서 출발 나올 것 같고요. 잘 나왔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장 막판에 어제 한 3% 급반등하면서 마감했었는데요. 0.5% 추가로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안 좋았던 쪽 중에서는 아모레가 성과급 때문이었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 아모레 퍼시픽은 한 1.5% 다시 오늘 반등합니다. 그리고 LG생명과학이나 CJ 시푸드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안 좋았는데요. 보합권 정도 나와 있고요. SK텔레콤은 실적 실망감 나오면서 한 4% 정도 밀려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보겠습니다. 양 대리님 짚어주시죠. 네, 우선 셀트리온 먼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11만 8,200원에 지금 하락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안 좋게 좀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이 지속됐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 5거래일 연속으로 상당히 좀 강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매물들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상승 추세를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숨고르기 양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관들 3거래일 연속 지금 그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횡보하는 구간으로 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소가 지금 많이 좀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35,550원에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기관들 매물 부담으로 인해서 상당한 하락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합권, 이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제 하락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16만 9,900원의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재반등 구간으로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좋게 반응이 돼서 재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3,500원에 지금 거래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밀리면서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게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구간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넥스턴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로 다시 거래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주식 양수도 체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도 좀 상한가로 좀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도 좀 상당한 이틀이 됐는데 오늘도 27,850원에 12% 상승하는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도 오늘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2,770원에 지금 거래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파켄 OPC 같은 경우도 2% 이상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2월 3일 수요일 국내 증시 시작됐습니다. 먼저 환율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일본 쪽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한 이후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호주 쪽에서의 금리 동결 결정 나오면서 이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점차 커지는 흐름 나타냈었는데요. 앞서서는 이거를 연속해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외 환율 보시면은요, 거의 5원 가까이 좀 올랐는데요. 이런 분위기 오늘 장 초반에 영향 미치면서 원달러 환율 6원 60전 상승 1,214원에 출발되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 굉장히 크고요. 직전 고점이 1,216원이니까 거의 근처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 흐름도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와 동일하게 좀 문을 열었고요. 어제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3거래일 만에 조정세 나타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밀립니다. 18,000엔 근처까지만 가면 계속해서 좀 밀려나는데요. 오늘 니케이 225 지수 1.43% 하락, 17,497.41엔에 출발 알리고 있습니다. 국내로 넘어가겠습니다. 허 위원님 선물부터 봐주시죠. 네, 자, 선물 효과는 상당히 안 좋은데요. 지금 어제 야간 거래 저가가 2.80이었었고요. 29.10이고 종가는 거의 저점 부근 29.30 마감이었습니다. 우리 개장은 야간 종가랑 똑같이 출발 나왔고요. 현재는 뭐 2.5, 2.60에서 빨간불, 파란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매매 공방이 아침부터 시초가 부근에서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인데요. 개인은 110계약 정도 매수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한 100개 정도 합산해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괴리율은 마이너스 한 0.2 정도 나와 있고요.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10입니다. 최근에는 괴리율, 베이시스 무관하게 프로그램이 이틀 연속으로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한 4,400억이, 4,300억이 들어왔는데요. 오늘도 같은 패턴일지는 환율도 연계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투자 주체들 어떻게 출발하고 있나요, 양 대리님? 네, 우선 뭐 전일장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밀려온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외국인들도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연속 지금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매도에 대한 부분들 어제 시장 보더라도 큰 폭의 매도세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큰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역시 외국인들 매도의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금융투자라든지 투신, 연기금 쪽 모두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신권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당분간 좀 매물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하락 방어 차원에서 그동안의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쪽에서 들어왔던 자금들도 오늘 쪽은 1900선이 깨지면서 어느 정도 좀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00선을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1900선은 다시 지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역시 2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 3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온 부분들이 다시 한번 차익 실현 관점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역시 외국인들 매물 부담으로 인해서 투신이라든지 금융투자 쪽에서 역시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닥 쪽에서도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다소 부진하네요. 그럼 양시장 이런 분위기가 좀 반영되면서 역시나 좀 파란불 하락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좀 조정 양상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67% 하락하면서 1893선 부근에서의 흐름 나타냅니다. 어제 했장 종가 기준으로 5일 이평선 내줬고요. 오늘은 20일 이동평균선 겨우겨우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낙폭은 약간은 더 적습니다. 0.43% 하락하면서 681.91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역시나 좀 이평선 기준으로는 5일선 밑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주들 봐주시죠. 네. 자, 삼성전자 먼저 보시면 자사주 오늘도 42,400개 들어와 있는데요. 아침에 이거 체결되고 내려간 것 같네요, 왠지. 한 41,000개가 지금 거래가 되면서 빠지고 있으니까 아래 효과가 없고요. 일부는 다 체결된 것 같습니다. 현재 0.87% 밀려 있는데요. 114만6천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삼성 SDS 이재용 부회장 지분 매각권 관련해서 좀 계속 악재로 좀 인식하는 것 같아요. 1.6% 추가로 밀리면서 21만 원 나와 있고요. 삼성물산도 0.6% 약세권입니다. SDI나 삼성전기도 다 밀리고요. LG전자, SK, 지주사격인 SK도 다 하락권에서 나오고요. LG디스플레이도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리고 자, 현대차 그룹주 보시면 현대차는 0.7% 정도 밀려 있고요. 모비스가 1.8% 나옵니다. 뉴욕장에서도 제너럴 모터스, 포드 1월 판매 실적 예상보다 안 좋아서 좀 같이 밀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오늘까지 약세 이어지고요. 그리고 한국타이어는 한 1.5% 정도 반등권역에 있습니다. 그 대북 관련 이슈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온 이런 쪽도 하나테크인 쪽에서는 LIG 넥스온이 그나마 보합권으로 가장 좀 낮고요. 통신주 실적 냈던 SK텔레콤이 어닝이 좀 안 좋았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어제 장중에 뜬금없이 올라가길래 이거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배당을 9,000원대에서 10,000원대로 조금 더 준 거 말고는 재료가 좋았던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텔레콤이 악재 반영되면서 오늘 4% 다시 재발락, 어제 저점을 살짝 깨고 5일선 이탈한 상황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좋았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1.4% 오늘 상승이고요. 어제도 한 3% 올렸었고요.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대한유화도 다시 이제 잊혀졌던 부분인데 호실적 내고 나서 한 20만 원 다시 플러스권 나와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400억 빼면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쇼크 아닌 것 같은데요. 39만 원 선, 9,000원, 40만 원 선 회복 시도 나오면서 한 2.5% 다시 상승권역에 있고요. 제약 쪽에서는 유한양행이 33만 7,500원으로 한 3% 정도 다시 반등이고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또 그 백신 관련해서 증설 800억대 증설한다고 했던 LG생명과학이 실적은 예상보다 좀 안 좋았습니다만 LG생명과학이 R&D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2% 정도 상승권역이고요. 현대 상성과 현대증권 역시 플러스권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얘기가 북한 관련해서 좀 나왔었는데요. 이 내용 좀 간략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쪽에서 국제기구에 오는 8일부터 25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이것이 미사일 아니냐라는 쪽으로 좀 더 쏠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쪽에서 이와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나섰는데요. 미사일 발사 강행 시에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현재 청와대 발로 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방위산업 관련주도 오늘 장 초반부터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대리님, 유가증권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섹터 좀 더 봐주실까요? 여기서 오늘 지타 바이러스 관련주 종목들이 상당히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우선 코스닥이지만 유니더스를 포함을 해서 이제 명문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14% 넘는 급등을 해서 5,61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16,550원에 지금 거래가 되면서 4%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유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4% 넘는 상승을 하면서 16,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국제약품이라든지 동화약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지타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 공포감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지금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도 17,000원에 4% 넘는 급등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타 바이러스 관련주 종목들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은 받고 있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접근하시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실적 관련주들 이제 좀 보시면은 뭐 현대증권이라든지 GS 리테일,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한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오늘 이제 광주은행이라든지 롯데손해보험, 그리고 현대산업, 그리고 SK이노베이션, LG상사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제 영향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약세 흐름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살짝 얘기 나왔던 현대증권은 오늘 재매각 공고 들어갑니다.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좀 실적과 관련해서는 어제 장 막판에 유가증권 시장 낙폭을 키웠던 이 주력 종목이 아모레주하고 아모레퍼시픽이었죠. 오늘 하루 만에 반등 나오는데요. 허 의원님, 화장품주들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지금 아모레가 40만 1,000원까지 다시 올라와 있네요. 근데 이게 네, 그림상으로는 200일선이 약간 좀 모양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냥 누워서 사실 이게 거의 뭐 지금 2월 달이니까요. 거의 1년 동안 아모레는 거의 이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40만 원이기 때문에 종목으로는 아모레 퍼시픽이 수익률 면이나 기간 면에서는 별로 좋은 주식은 아니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생명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 정도 반등인데요. 역시나 좀 같은 뭐 그런 패턴이고요. 그리고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연결해서 작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들이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장주인 아모레와 LG가 한 30%씩은 등분이 나왔기 때문에요. 좀 기대감을 갖고 원료주라든지 이런 쪽들은 좀 보실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지수가 조정받으니까 다시금 성장 섹터에 관심이 몰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의약 섹터가 업종 지수로 한 0.45% 상승하면서 화학에 이어서 두 번째로 탄력 좋은 업종으로 꼽히는데요. 양 대리님, 제약바이오군들 눈에 띄는 종목 있으신가요? 제약바이오군들 중에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지타바이러스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지금 뭐 우진비엔지 같은 경우 제약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7,480원에 지금 거래가 되면서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매물들이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면은 다시 한번 뭐 재반등 구간으로 이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접근을 한다면 큰 폭의 하락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제약주 중에서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5거래일 연속 좀 양봉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관들 같은 경우 어제 매수 수급도 들어왔고 오늘 이제 13,850원에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또 뭐 갖고 계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오늘 18,650원에 좀 상당히 좀 좋은 흐름 연출되고 있는데, 외국인들 기관, 특히 기관들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신다면은 이런 매물 부담으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 매물 부담으로 인해서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좀 상승권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들 매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좀 있는 종목 가운데서는 어제 11%가량 급등했던 대화제약 장 초반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6%나 오르면서 현재 고점 부근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좀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밀렸습니다. 퀄컴이 한 6% 정도 하락했고요. 허 의원님, 오늘 전기전자 쪽 약간 좀 부진한 것 같은데요. 네. 관련주도 봐주시죠. 예, 뭐 지금 하이닉스도 한 3%대 거의 3~4% 밀리는데요. 27,550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한 3%, 또 LG 디스플레이도 한 2%대 약세권입니다. 그리고 뭐 LG전자나 이노텍, 뭐 SDI 다 안 좋고, 이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애플의 가이던스가 안 좋아졌다는 부분일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적하고 나서 중국 쪽 이슈 때문에 우리 이제 좀 꺾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전체로는 다 그거 따라서 가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최근에 구글이 이제 어제 아주 세진 않았어도 뭐 애플을 시총을 제꼈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부분이 좀 의미하는 바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약 쪽에서 한미약품이 좀 좋네요. 오늘 뭐 목표가 100만 원, 이게 뭐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계속해서 파이프라인
관련한 이제 이슈들 그리고 뭐 기술료 들어온다 이게 이제 실적에도 도움되면서 밸류를 좀 떨어뜨릴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한미약품 한 44만 원권에서 한 2%대 상승권역에서 접수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가 뭐 시장 대비로는 그냥 선전하는 수준 아까 이제 1,000억 들어온다고 그랬는데요. 이건 뭐 나쁜 재료는 아니어서요. 농심은 그냥 한 47만 원 선 보합권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에서 금융주랑 자동차주 많이 밀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동차 쪽에서는 뭐 현대 위아나 모비스나 현대차 계속 약세권이고요. 금융주 중에 고려아연도 좀 많이 빠집니다. 3%. 이쪽이 어제 뭐 광산주, 뭐 에너지주 다 안 좋았던 상황이거든요. 글로벌하게 좀 안 좋고요. 그리고 KB금융도 한 3% 빠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금융도 2% 밀려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뭐 PBR 0.22 수준밖에 안 나오고요. 지금 KB도 한 0.39 수준밖에 안 나오는데도 또 빠지는 거 보니까 좀 뭐 피곤합니다. 어쨌든 이쪽 금융주도 좀 약세권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0.47% 정도 하락, 680선에서 지금 팽팽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681선 부근 움직임 보여주는데요. 종목별로도 확인해 봐야죠. 양 대리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어떤가요? 네,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1.6% 밀리면서 지금 11만 7천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일장에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매물 부담으로 인한 이제 그런 부담감이 오늘도 좀 작용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 어느 수급에서 좀 매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두 수급 자체적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약세 흐름 지속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이제는 기술적으로도 이제 하락 구간으로 좀 접어들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부분들은 하락에 대한 부분들로 좀 더 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숨고르기로 들어갔다. 그동안에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 양상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들 쪽 수급을 좀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서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뭐 거래는 크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컴투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동안의 하락폭을 다시 한번 돌리는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기대감으로써 다시 한번 재상승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그동안의 매도가 다시 한번 매수 전환함으로써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GS 홈쇼핑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16만 7,9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인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게임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게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게임빌이라든지 넥슨GT라든지 조이시티, 뭐 컴투스 같은 경우는 게임주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유니더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타바이오스 관련해서 상당히 좀 강세 흐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4거래일 연속 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과열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넥스턴 같은 경우는 13,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갭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충분하게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섹터 가운데서 가장 핫한 종목이 액션 스퀘어입니다. 이 블레이드라는 게임과 관련해서 시장이 좀 관심받고 있고요. 하지만 변동폭은 상당히 큽니다. 오늘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흐름 나타나고 있고 조금 전에 좀 실적 알려드렸던 게임빌, 컴투스 두 종목 플러스 가운데서 게임빌의 탄력이 좀 더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허 의원님은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 보이세요? 네, 뭐 테마주도 잠깐 점검하고요. 실적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북한 이슈 나와서 이제 방산주도 움직임 약간 있는데요.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뭐 새롭지가 않은 것 같네요. 빅텍은 아침에 한 13%까지 올랐다가요. 현재 한 8%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여전히 플러스권이고요. 체결 강도가 지금 10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팔자 매물이 좀 압도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는 뭐 99까지 올라왔는데 뭐 트레이딩은 장중에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코가 한 5% 정도 올라 있고요. 거래소의 퍼스텍, 뭐 히니드 쪽도 약간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적 냈던 쪽 중에서는 게임빌이 한 5배 잘 나온 것 같아요. 예상치보다 엄청 잘 나왔는데요. 사실 어제 뭐 흐름도 거의 장중에 한 6, 7%까지 들었다가 좀 밀려서 끝났습니다만 약간 노출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빌이 오늘까지 지금 이어지는데요. 한 2.6% 정도 올라 있고요. 어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컴투스는 예상보다는 한 7% 잘 나왔는데 뭐
뭐 그 정도야라는 쪽인 것 같아요. 컴투스는 그냥 강보합 정도입니다. 그리고 비아트론도 연간으로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뭐 엄청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도 26,000원이었었는데 지금 거의 거기까지 와버렸어요. 25,600원 선까지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GS 홈쇼핑도 실적이 잘 나와서 한 3%가량 오늘 강세권입니다. 그리고 어제 좀 움직였던 쪽 중에서는 아바코는 지금 하락으로 반전해 있고요. 손오공 같은 경우도 한 3.4% 정도 밀려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닝이 좀 안 좋았던 쪽 중에서는 위메이드는 그냥 보합 나와 있고요. 어제 좀 많이 밀렸다가 서울반도체가 역시 또 예상보다는 좀 안 좋은 실적을 내면서 좀 많이 밀리는데요. 6.7%까지 빠졌다. 현재는 5%대 약세입니다. CS 창고로 한 47,000개 팔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계속 약세인데요. 오늘도 한 2%가량 하락으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상승주 한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새롭게 선보인 IM텍인데요. 이 종목은 이 휴대폰 부품 그리고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종목 번호, 이 코드 번호가 226350입니다. IM텍. 이 종목이 공모가가 7,500원이었는데요. 오늘 시가 기준가는 이것보다는 26%가량 오른 9,500원에서 형성됐고요. 현재 시가 기준가 대비로 7% 정도 추가적으로 더 오릅니다. 1,200원 선에서의 움직임 나타내면서 오늘 다소 좀 무난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분의 체크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좀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 위원님, 변화 없으신가요? 네, 일단 뭐 기술적인 흐름은 지수가 여전히 그냥 좀 숨을 골라가는 밴드 상단, 하단을 좁히면서 숨을 골라가는, 그러니까 조만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그런 상황인데 코스닥이 좀 더 길기 때문에요. 이번에 코스닥이 저거 끝나고 나면 더 확실하게 더 많은 폭의, 더 큰 폭의 위아래 변동을 보여줄 만한 여건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거고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모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자리는 코스닥과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같이 숨을 모아가는 상황이고, 그 연금이 국민연금 CIO가 없어서 부재해가지고 자금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도 플로우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연기금 복귀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1900선 올라가니까 주식 펀드 자금 이탈 나와버리는 거 봐서는 좀 큰 손들이, 그러니까 펀드로 약간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큰 손들이 지수 하단 상단을 좀 더 낮춰놨다 옛날보다는 이렇게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그리고 오늘은 뭐 아까 제가 주식 채권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어제 이제 글로벌하게 동시에 나왔던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루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이어지면서 추세로 자리를 잡을 것인지를 좀 보자는 말씀 드렸고요. 뭐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트레이딩은 될 것 같습니다. 양재희님은 석유화학 쪽 중장기적인 관점에 관심 권해주셨는데요. 어떠세요? 그대로 좀 관점 가져가시나요? 네, 그래서 뭐 태광산업, 뭐 동성화학, 이소화학, 뭐 애경유화, SK케미칼, 뭐 대한유화 이런 전체적인 업종들 차트로 놓고 보시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도 태광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5% 넘는 그런 뭐 지분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이기 때문에 이제 2월달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2월달, 3월달, 5월달, 12월달까지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석유화학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저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2분기부터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꼭 포트에는 꼭 일부 편입을 하셔서 좀 가지고 계시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 좀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